재테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 5가지. 이때 좀 빨리 이렇게 통장 세팅을 짜라락 해놓고 거기에 맞게 통장 쪼개기를 하면서 돈을 관리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었겠다. 최근에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이제 제가 재테크에 관심 있는 거를 아주 잘 아는 후배였습니다. 아, 선배, ISA 계좌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CMA는 또 뭐예요? 이 계좌도 필요할까요? 재테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재테크를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한 4년 뒤, 이 4년 차부터 시작을 했고 재테크한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좀 빨리 이렇게 통장 세팅을 짜라락 해놓고 거기에 맞게 통장 쪼개기를 하면서 돈을 관리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다 잘 세팅을 해놓고 똑똑하게 돈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제가 채널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에 이 영상 ISA 계좌 어디에서 만들까요? 그 영상이 좀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SA 계좌에 관심도 많고 어디에서 개설할지 고민도 많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개설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통장입니다. 또 3년 만기가 있기 때문에 목돈 만들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1인 1개까지만 개설이 가능하고 이왕이면은 저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ISA 계좌 안에서는 뭐 국내 상장된 주식, ETF, 펀드, 채권, RP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투자와 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투자라는 거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난 돈을 너무 잃고 싶지 않아 라면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적금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유의미하게 돈을 불려나가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예적금의 금리가 2, 3%대죠. 물론 고금리 적금이 있기는 하지만 고금리 적금은 또 월 납입 한도가 2, 30만 원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정된 시간, 에너지 안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공부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 직장인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일을 하고 연봉 상승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노동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첫 시작이 두려운 분들은요, 여러분 S&P 500 ETF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그 한 주가 여러분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등락폭을 보이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걸 보시면 이 투자를 통해서 복리로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겠다.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투자다. 이런 확신이 드실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CMA 계좌입니다. 이 CMA 계좌는 비상금융 계좌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비상금을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또 돈의 가치는 점점 늘어나는 형식으로 관리해보시면 좋은 통장이에요. 비상금이라고 하면 얼마를 넣어놔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다 하시면 한 3개월치 생활비인 600만 원 정도 넣어놓으시면 적당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 드리자면요. 이 증권사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CMA MMW형을 가입을 하시면 이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이 연금 계좌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노후 준비에 필요한 두 계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라는 거는 모두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소액이라도 넣어 놓으면서 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작은 돈이라도 시간의 힘을 빌려서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연금저축펀드나 이 IRP 같은 연금 계좌는 이제 나라에서 국민들의 연금 형성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또 주거든요. 내가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씩 매년 넣고 이거를 뭐 ETF라든지 이런 좋은 우량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형식으로 돈을 불려나가고 계시고요. 또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이렇게 많은 한도를 다 채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요, 적금입니다. 적금은
목돈을 모으시는 분들이든 뭐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든 어떤 경우든 적금은 하나씩은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돈 만들기에 적금만큼 또 좋은 건 또 없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적으로 넣어야 하고 넣은 돈은 내가 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게 이 적금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적금은 의존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 적금은 30만 원, 나머지는 대다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요, 여러분, 청약통장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고 해요. 이제 특히나 서울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당첨되겠어 하면서 그냥 해지해버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청약통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생애 첫 내 집 마련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면 들수록 우리가 가점이라는 게 높아지잖아요. 그 가점 요건이 내 결혼 여부, 뭐 자녀 유무, 그리고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가 집을 청약하고 싶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준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 금액까지는 채워두시고 그대로 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오히려 드립니다. 급하게 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청약 통장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 대출을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은행에서 쉽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들어있다. 이 600만 원을 다 해주진 않고요. 제 기억에는 한 80~90% 정도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급하게 돈을 쓸 때에는 이 청약통장을 깨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청약통장은 깨지 말자. 재테크 이 필수 통장 5가지는 빠르게 만드신 다음에 내 목적에 맞게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잘 쪼개셔서 돈을 차근차근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됩시다. 안녕.